성종실록 136권 성종 12년 12월 24일 임술 두 번째 기사 1481년 명성화 17년 임금이 선정전에 나아가 한치영을 인견하고 중국 조정의 사정을 물으니 한치영이 대답하기를 정동은 9월 25일 중국 경사에 들어갔고 신은 26일에 중국 경사에 도착했습니다. 어떤 교의가 와서 말하기를 황제께서 지난번에 나로 하여금 재상이 오는가를 보게 했는데 그때 재상이 오지 아니하였으므로 황제께서 또 나로 하여금 와보게 한 것입니다 라고 하였는데 그 말이 마치 속히 진언하라고 하는 듯 했습니다. 그래서 신이 즉시 진언할 물건을 가지고 동화문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정동이 돌아갈 때 상당히 노여하는 기색이 있었는데 말하는 바가 없었는가 하니 한치영이 말하기를 정동이 말하기를 진언하는 음식물에 대하여 전하께서 성지가 첨부되지 아니하였다 하여 담례하려고 하지 아니하므로 내가 전하께 아뢰기를 성지가 있으면 공진하겠습니까? 아니 전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지가 있으면 어찌 공전하지 않겠습니까? 하였으니 이는 전하께서 나의 말은 사실이 아니라고 여긴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말을 가지고 전하께 반독하여 말하면서 한낮이 되도록 hir난하였는데 내가 그러한 말을 들은 뒤로 6, 7일 동안 분통함이 가슴에 가득하여 마치 기운이 없는 듯 하였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신이 대답하기를 전하의 지성을 대인이 어찌 모르고서야 이런 말을 하시오? 하니 정동이 말하기를 전하의 지성은 내가 아는데 나의 지성은 전하께서 알지 못합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정동이 또 신에게 말하기를 참으로 성지가 있으면 일일이 공진하겠습니까? 하므로 신이 대답하기를 만약 중국 조정의 명이 있으면 어찌 공진하지 않겠습니까? 하였습니다. 그러자 정동이 말하기를 그렇게 되면 재상은 칙서가 내려짐을 원하지 않을 것이 아닙니까? 하므로 신이 대답하기를 만약 칙서가 내린다면 내가 어찌 감히 거절하겠습니까? 하였습니다. 정동이 말하기를 내가 본국에 갔다 돌아온 뒤에 황제에게 아뢰기를 조선의 평안도 황해도가 봄부터 가을까지 비가 오지를 않아 지나가는 곳은 모두 적지이어서 수송하는 데 폐단이 있습니다 하였으나 황제께서는 진언하지 말라는 명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또 황제에게 아뢰기를 조선의 영관들이 국왕에게 말하기를 성지는 흰종이 있었고 흑점이 없으니 믿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아니 황제가 묻기를 국왕의 태도는 어떻던가 하므로 내가 아뢰기를 국왕은 말하기를 성지가 있으면 명령대로 따르겠다고 하였습니다. 아니 황제가 말하기를 칙스를 내리는 것이 옳겠다 하였습니다. 내가 본국에 있었으나 부모의 나라이고 또 전하의 은혜를 입음이 지극히 큰데 내가 어찌 본국의 일에 대하여 마음을 다하지 않겠습니까? 본국에서 나를 옳지 않게 여기신다면 나의 족치는 모두 전하의 국민으로 충군도 할 수 있고 백성으로 삼을 수도 있는데 내가 어찌 거짓 행위를 할 수 있겠습니까? 황제가 묻기를 너가 가지고 간 옥대의 하사에 대해 국왕은 어떻게 생각하든가 하므로 내가 대답하기를 국왕이 이르기를 이러한 옥대를 어떻게 쉽게 얻을 수 있겠는가 하였습니다 하고 하였습니다. 황제가 또 묻기를 향대에 대해서는 어떻게 여기든가 하므로 내가 대답하기를 향대는 국왕이 뛸 데가 없습니다. 그러나 국왕이 나에게 이르기를 이러한 향대도 쉽게 얻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니 황제가 말하기를 그러면 짐이 마땅히 띠에다 용을 새겨야 주어야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은관에 이런 사실 그러한 일이 없었는데 어째서 이러한 말이 있었는가 이는 반드시 억측하여 아뢰었을 것이다 하였다. 이어서 한치영을 위로하기를 서대를 받고 들어왔으니 일행의 영광이다 하니 한치영이 일어나 절하고 아뢰기를 경동이 성지로서 신에게 서대를 주므로 신이 답하기를 우리나라는 법으로는 오직 왕자라야 서대를 뗄 수 있고 여러 재상은 뗄 수가 없는데 지금 성상께서 배신에게 이러한 서대를 주시니 황공함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하였더니 정동이 말하기를 본국의 일은 비록 미세한 일이라도 내가 모두 압니다. 의정부 당상은 모두 서대를 띠고 있지 않습니까? 나에게는 그런 말을 하지 마시오 하고 이어서 직접 신이 띠고 있던 옛날 띠를 풀고 하산 서대를 띠게 했습니다. 서반 이상밀이 신에게 이르기를 한씨가 황제에게 요청하기를 내가 이미 늙어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아니하였으니 만약 오라버니의 아들을 만나본다면 온 족인을 다 만나본 것과 같을 것입니다. 그러니 한치영을 만나보기를 청합니다 하니 황제가 대답하기를 직접 만나보는 것은 불가하니 벼슬을 제수해 보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또 직사를 주도록
한씨가 국왕에게 청하는 것이 매우 옳을 것입니다 했습니다. 한씨가 대답하기를 내가 여기에 있으므로 비록 국왕에게 요청한다 하더라도 국왕이 들어주지 않을 것입니다 하니 황제가 말하기를 그러면 이런 비록 옳지 못하더라도 짐이 국왕에게 칙수로 말해야 하겠습니다 하였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또 한서반이 신에게 이르기를 황제가 나인에게 시켜서 경영의 학사로 하여금 칙서를 찍게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무릇 외국의 칙서를 내릴 때 황제가 예부에 하명하면 예부에서 한림원에 이첩하고 한림원에서 초고 작성하여 아래면 다시 예부로 내린 다음에 외인이 예부에서 받을 수 있는 것이 관례입니다. 만약 혹 존기할 경우는 내정에서 받고 관례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하였습니다. 임금이 말하기를 그러면 이번에 온 칙서는 다만 예부에서만 알지 못하는 것이지 조정에서 알지 못하는 것은 아니겠구나 하니 한지영이 말하기를 다만 해당 부서에서만 알지 못합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이 칙서는 정동이 반드시 황제에게 아뢰어서 만들었을 것이다 하고 또 묻기를 그 전에 들으니 황제는 도가의 일을 숭상한다고 하던데 지금까지도 그러한가 하니 한치영이 말하기를 도가와 불법을 믿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침에는 반드시 소순을 드리는데 황간이 이르기를 본국에서 공진하는 노포는 보기에는 좋으나 냄새가 나쁘기 때문에 드리지 않습니다. 또 배 같은 것은 술을 전혀 기록하지 않으며 향점, 곤포, 전복, 대구어 같은 것은 드리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대구와 전복을 돼지 고기, 양고기와 섞어서 탕을 만들어 드리고 반드시 남겨두었다가 다시 드립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이곳에는 소찬이 맛이 좋기 때문에 즐겨 먹지만은 그곳은 맛이 좋은 소찬이 없던가 하니 한치영이 말하기를 사람들이 말하기를 소채를 드리며 본국에서 바치는 놀이개의 물건은 황제가 직접 펴보고 보관해두며 또 염색이 된 물건은 매우 기뻐하신다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들으니 왕직이 위험이 천하에 떨친다고 하던데 사실인가 하니 한지영이 말하기를 달자를 방어하려고 군사를 거느리고 나갔습니다. 왕직은 본래 남방의 1만 리나 되는 지역에 있었는데 그의 아비가 1,000건을 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천건이라고 하였는데 일찍이 반역하였으므로 중국에서 토블라에 평정하고 왕직을 임명하였으며 황제가 매우 종이하여 그에게 군사를 담당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임무를 진퇴시킬 수 있게 되었으므로 이름하여 소황제라고 하였습니다. 사람들이 이르기를 왕직의 사람들이 경솔하게 말하지 아니하며 몸은 약하나 활을 잘 쏜다 하였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이진도 총애를 받고 있던가 하니 한지영이 말하기를 역시 매우 총애를 받고 있습니다. 이진은 본래 강옥의 아들인데 정동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 사람이 모든 일을 지휘하는데 상당한 기세가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기상은 정동만 못하였습니다. 이진은 언제나 차견되어 본국에 오가는 일을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김보도 총위를 받아 군사를 담당하고 있는 자의 팽인인데 신에게 말하기를 정태감의 족치는 벼슬한 자가 많습니다. 나의 동생은 한 사람만이 가자되었는데 모름지기 전하께 회개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김보는 정동과 사이가 좋지 못하여 강옥이 김보에게 음식물을 주면서 말하기를 정태감은 알지 못하게 하라고 하였습니다. 신이 어느 날 강옥의 집에 갔더니 강옥이 정동을 칭찬하므로 그 이유를 묻자 조선에 가서 진언하게 한 공로로 정동의 양자인 곡청에게 소감의 직위를 제수하였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또 신이 칙서를 받을 때 정동은 한 명의 소수로서 칙서를 받들어 내어다 주었고 서책에 대하여서는 정동이 말하기를 본국에서 요구한 서책 목록을 황제가 보시고 말하기를 혹 보지 못한 책이 있다 하고 즉시 내장의 것을 찾아보게 하였는데 거기도 없었으므로 곡청으로 하여금 사처에서 사다가 보내게 하였습니다고 했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정동에게 부탁하였으니 정동이 반드시 주달했을 것이다 하였다. 한치영이 말하기를 1시간 놀이기의 보온을 신에게 주고 아울러 거기에 들어갈 화언까지 보여주었는데 신이 농담으로 정동에게 말하기를 본으로 보여주는 이 은은 적지 않습니까? 하니 정동이 말하기를 이곳의 은은 그대의 나라에 많이 가 있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하였다.
또 아래기를 1년의 법경으로 항상 가게 되는 사절은 무차 3차례인데 이를 맞아 호송하는 군사는 6차례입니다. 이제 정조사를 호송하는 군사로 성질사의 행차를 맞이하고 성질사를 호송하는 군사로 천추사의 행차를 맞이하고 호송하는 두 가지 폐단을 제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천추사의 발정은 바로 농사철이니 농민을 뽑아 호송하면 농사에 방해가 됩니다. 그때에는 얼음이 풀려서 강변의 방어가 긴박하지 않을 때이니 여러 고을과 여러 진의 구전 군관을 가려서 보낸다면 또한 농사에 방해되는 폐단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가하다 하였다. 구전군관은 구전으로 임명된 군관인데 보통 관원의 임명에는 추천권을 가진 자가 문관은 2조, 무관은 병조를 통하여 3인의 후보자를 가추어 상신하면 임금이 그중 1인의 성명의 점을 찍어 제가하는 것인데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2조나 병조 단독으로 명단을 승정원에 직송하여 제가를 받아서 임명한 군관이다. 성조실록 136권 성종 12년 12월 22일 임술 세 번째 기사. 한승부의 쌀이기를 홍제원, 보제원, 진제장의 기민이 혹은 겹옷만 입고 혹은 호옷만 입고 있으므로 이 추운 때를 당하여 얼어 죽을까 염려됩니다. 해주로 하여금 의복을 갖추어 주도록 하소서니 그대로 따랐다. 성조실록 136권 성종 12년 12월 23일 개현 첫 번째 기사. 귀승사람 손무강이 야인에게 포로가 되어 오랑캐 땅에서 8년을 살다가 이때 이래로 도망해 요동에 이르니 요동 도사가 본국으로 돌려보내었다. 승정원이 전교하기를 전례에 따라 의복을 주고 또 극복하도록 하라 하였다. 극복은 호역을 면제해 줍니다. 성조실록 136권 성종 12년 12월 24일 갑자 첫 번째 기사. 2조의 전교하기를 한치영은 황제의 칙령으로 품귀를 올렸으니 의정부 참찬으로 제수하고 또 자제 2사람을 써용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136권 성종 12년 12월 24일 갑자 두 번째 기사. 승정원의 전교하기를 오늘은 교년이므로 대군들과 밤을 새우려 한다. 입직 승지, 경영관, 주서, 한림 등 6인은 모두 문신이니 삼경 전에는 각각 고시 100운을 지어 아래고 삼경 이후에는 술을 마시도록 하라 하고 이어 술을 내렸다. 승지 이길보, 노공필, 교리, 김흔, 수찬, 민사건, 주서, 박문간, 검열, 박인 등이 각각 50운을 지어 아래였는데 바로 삼경 5정이었다. 교년은 음력 12월 24일 이날은 집집마다 부엌의 신에게 제사를 지냈다. 성조실록 136권 성종 12년 12월 25일 을축 첫 번째 기사. 승정원의 전교하기를 어젯밤에 시를 짓지 아니한 승지와 권건, 김흔, 주위는 100운을 다 지어서 아래라 하니 조합의 승지 성준과 우승지 이세좌, 권건, 김흔, 조위 등이 곧 지어서 아래였다. 성조실록 136권 성종 12년 12월 25일 을축 두 번째 기사. 한치영이 와서 아뢰기를 신이 자급이 높아진 것만도 이미 과분한데 또 참천을 제수하게 하시고 자제를 서용하게 하시니 마음의 실로 미안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이번에 칙서를 보니 한씨가 청한 것이 아니고 곧 황제가 직접 내린 칙서였다. 또 경이 어찌 참찬에 알맞지 않겠는가 사용하지 말라 하였다. 성조실록 136권 성종 12년 12월 25일 을축 세 번째 기사. 사헌부 지평 유문동이 와서 아뢰기를 한치영에게 작업을 올려준 것도 이미 지나친 것인데 또 참찬을 제수하고 자제 2사람을 서용하게 명하셨습니다. 이는 모두 황제의 본의는 아닐 것이고 한씨의 요청에서 나온 것이니 정동의 요구인지도 알 수 없습니다만 아마도 작상이 지나치게 되어 앞으로 이 폐단은 막기 어려울까 걱정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황제의 명을 따르지 아니할 수가 있겠는가 하였다. 유문통이 도하려기를 황제가 어찌 반드시 삼지를 삼으라고 명했겠습니까? 참찬은 이공으로서 교화를 넓게 하므로 정승에 다음 가는 것인데 그 임무가 가벼운 것이 아닌데 제수하도록 명하신 것은 매우 적당하지 못합니다. 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삼재는 좌참찬을 일컫는 말이다. 성조실록 136권 성종 12년 12월 26일 병인 첫 번째 기사. 사헌부대 사헌 김승경이 차자를 올리기를 신등이 삼가 상고하건대 서경에 이르기를 사아가 사공을 일으켜서 제의 사업을 넓힐 자가 있는가? 그러한 사람을 백규를 맡기겠다 하니 말하기를 백우입니다 하였고 또 말하기를 사아가 나의 삼례를 맡을 사람이 있는가 하니 모두 말하기를 백이입니다 하였습니다. 순임금의 지혜가 사람을 알아보기에 충분한데도 반드시 사악에게 물은 것은 어찌 그 지혜가 사악보다 부족해서이겠습니까? 대체로 그 책임을 중하게 여기고 사람을 선택함에 있어 어렵게 여긴 때문입니다. 신흥이 3가 이달 24일 정교를 보니 한치영을 의정부 조화 참찬으로 삼고 자제 두 사람을 소용하라 하였습니다. 대체로 의정부의 참찬은 그 지위가 태형의 다음으로서 그 직임이 도를 논하는 데 참여하는 것이니 공론을 할 수 있는 도량과 재상으로서의 자격이 없으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전하께서 전조의 주 1을 거치지 않고 특별히 한치영을 좌참찬으로 제수하신 것은 한치영에 학술이 있기 때문입니까? 덕망이 있기 때문입니까? 신등은 우매의 사실 이해가 안 됩니다. 어제 한치영 등의 일을 가지고 천총을 번거롭게 하였는데 전하께서 명하시기를 이것은 황제의 명이다 하시니 신등은 매우 의혹스럽게 여깁니다. 한치영은 한시의 직초 친족으로서 중국 조정의 사신으로 갔는데 안으로는 한 고랑이 있고 밖으로는 정동이 있어 그를 위해 먼저 주선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황제가 특별히 서대를 하사하고 숭정대부의 품계를 주라는 명이 있었으므로 신등이 이미 들었습니다만 참찬을 제수하라는 것도 황제에게서 나온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또 인신으로서 국가에서 큰 혼노가 있으면 반드시 그 자신에게 후한상을 내리고 그 자손을 소용하여 그 공로에 보답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한치은 일찍이 상줄 만한 공로가 없는데 단순하게 사명을 받들고 갔다 왔다고 하여 숭정대부에 승진시키고 또 자제를 사용하게 하였으니 사실 많은 사람의 귀를 놀라게 하였습니다. 만약 황제의 명이어서 따르지 않을 수 없다고 한다면 신등의 의혹은 더욱 심합니다. 신등이 삼가 듣건대 황제의 칙서에 성결사는 반드시 한시의 족친으로서 차견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후로는 한시의 족친으로서 중국 조정에 왕래하는 자가 한치형으로 끝나지 아니할 것인데 황제께서 만약 또 이와 같은 명이 있다면 어떻게 일일이 따를 수 있겠습니까? 신등은 작상이 지나치게 되는 조짐이 이로부터 시작되어 장차 그 패단을 감당할 수 없게 될까 걱정입니다. 삼가 바라건대 성명을 급히 거두시어 그 패단을 막도록 하소서 했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사악은 요대의 제후를 통솔하던 관명이다. 삼례는 천지인을 제사하는 예이다. 성조실록 136권 성종 12년 12월 26일 병인 두 번째 기사. 사관한 대사관 강자평등이 자자를 올리기를 신등이 삼가 듣건대 현명한 임금은 한 번 찌개를 울고 한 번 웃는 것도 아낀다고 하였는데 고관 대작이 어찌 찡그리고 웃는 것 정도뿐이겠습니까? 옛 임금이 비록 한자품이나 반작업이라도 일찍이 가볍게 주지 않았던 것은 진실로 관작을 줄 수 있는 고난은 비록 임금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지만 공의에 관한 것은 빼앗을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한치혁은 특별한 공덕이 없는데 숭정대부로 띄어올려 승진시켰으니 비록 황제의 은총이라고 하지만 이미 많은 사람의 마음에 차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특별히 명하여 조화 참찬으로 삼으시고 또 자제를 사용하게 하였으니 이 어찌 관작을 이렇게 지나치게 내린 데까지 이르게 되었습니까? 신등은 듣건대 얘기에 이르기를 의논이 정해진 뒤에 관직을 준다 하였는데 신등은 전하의 이러한 명이 과연 공론에 부합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삼가 바라건대 성명을 속히 거두시어 여러 사람의 마음에 부응하게 하소서니 어서로 이르기를 황제의 명을 감히 따르지 않겠는가 하고 윤호하지 아니하였다. 성조실록 136권 성종 12년 12월 26일 병인 세 번째 기사. 사안부 사관원에서 합사하여 아뢰기를 한 명의 죄는 지극히 커서 고신을 돌려준 것만도 이미 족한데 오래되지 않아 또 복직하게 명하였으니 실로 옳지 못합니다 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성조실록 136권 성종 12년 12월 26일 병인 네 번째 기사.
김여석을 통훈대부 사관은 사관으로, 박치를 통훈대부 행 사헌부 장령으로, 남윤종을 수사헌부 장령으로 삼았다. 성주시로 136번 성중 12년 12월 27일 정묘 첫 번째 기사. 주화참찬 한치영이 아뢰기를 신이 외람되게 높은 관작을 받는 것도 이미 분에 넘치는 것인데 또 자제 두 사람까지 서용하였습니다. 더구나 지금 대관에서 논박하고 있으니 직사에 나가기가 미안합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황제의 명이 그러한 것인데 다시 무엇을 혐의스럽게 여기겠는가. 더구나 훗날 중국 서울에 갔을 때 황제가 만약 경의 직위를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하겠는가. 또 경은 참찬이 될 수 없는 자가 아니니 혐의스럽게 여기지 말고 직사에 나아가도록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136권 성중 12년 12월 27일 정묘 두 번째 기사. 사헌부 대사원 김승경이 차자를 올리기를 신등이 삼가 상고하건대 자기로서 공을 상주고 형벌로서 악을 징계하는 것은 인주의 큰 고난인데 상이 그 공에 합당하고 벌이 그 주에 합당해야만 권장하거나 징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한치영은 상줄 만한 공도 없고 발탁할 만한 재주도 없으며 자급은 숭정대부에 오르고 직위는 참찬으로 승진되었으니 숭정대부는 일품의 품계이고 참찬은 태보의 다음입니다. 일품의 지위에 오른 것도 이미 지나친 것인데 황제의 명도 아니면서 갑자기 참찬의 직임을 제수하시니 신등은 한층이 그 임무를 감당하지 못할까 걱정입니다. 더구나 훗날 북경에 가는 그의 족친에게 어느 작업을 올려주고 어느 직임을 제수하라고 한치영의 일을 근거로 칙지가 내려올 경우 따르려고 하면 그 사람이 그 그릇 때문에 맞지 않고 따르지 않으려고 하면 이미 전례가 있을 텐데 그럴 때 전하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또 그의 자제는 무슨 공로가 있기에 또한 특별히 서용하는 것입니까? 신등은 삼가 어제의 비목을 보건대 항치영의 아우 한치량을 사슴시 부정으로 사위인 임유침을 군자감 부봉사로 삼았는데 부정 삼품의 대관이므로 음보로서 갑자기 승진시킬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한치량은 본래 학문이 없는 무식하고 용렬한 사람입니다. 지난번 도총부 경력으로 복례에 승진되었는데 겨우 두어 달이 지나자 한치영의 엄덕에 힘입어 갑자기 대관에 제수되었으니 사람의 이목을 놀라게 하면 이보다 더 심할 수 없습니다. 대체로 전조에서 승직을 주의할 때는 인품과 기량이 서로 합당한가를 모두 토론하여 품지를 하고 서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치영 같은 자는 결단코 품지의 예에 참여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 한 명이가 범한 바는 그 정상이 불경죄에 해당하므로 진실로 중범으로 다스려서 신민의 울분을 시원스럽게 해주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런데 전하께서 홍구 대신이라는 이유로 특별히 그 너그러운 법을 따라 단지 직천만을 거두었다가 한 해도 지나지 않아 다시 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두어 달이 못 가서 또 서용하였는데 한 명의 죄는 용서할 수 없는 것이니 결탄코 서용할 수가 없습니다. 삼가바라건대 성명을 속히 거두시어 여망을 위로해 주소서 하였으나 모두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성주시로 136권 성종 12년 12월 27일 정묘 세 번째 기사. 지평 구 숙손이 아래기를 무릇 문신으로서 죄를 지은 자라야 외방의 교수로 수용하는 것입니다. 지금 감찰 주호문은 죄가 없는데도 성주의 교수로 제수되었으니 옳지 못합니다. 청컨대 이조의 관리를 구문하소서니 전교하기를 가하다 하였다. 성주시로 136권 성종 12년 12월 27일 정묘 네 번째 기사. 사관은 대사관 강자평 등이 차자를 올리기를 옛날 한나라 문제가 말하기를 아마도 천하에서 나를 보고 두 광국에게 사사람을 둔다고 할 것이니 아무리 생각해도 옳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두 광국은 죄가 없는데도 문제는 이러한 말로서 지극히 공평한 도리를 크게 보여주었습니다. 더구나 한 명에는 죄가 있는데도 징계하지 않고 갑자기 장록과 직위를 더해 주었으니 어찌하여 공평치 못함을 보여주십니까? 한치영은 특별한 공로와 능력도 없으면서 다만 황제의 명만으로 일품으로 오려서 승진시켰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좌우에게 자문도 구하지 않고 주위도 기다리지 않은 채 특명으로 참찬을 삼으셨습니다. 대체로 참찬의 지위는 이공으로서 교화를 넓히는 것이니
가볍게 아무에게나 제수할 수 없는 것입니다. 더구나 한치영은 한칠의 동성 사촌형이니 상피해야 하는 법이 법전에 실려 있습니다. 어찌 형제로서 서로 승계할 수 있겠습니까? 삼가 바라건대 성명을 빨리 거두시어 여정에 맡게 하소서 했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성종시록 136권 성종 12년 12월 28일 무지인 첫 번째 기사. 선장전에 나아가 나래를 보았다. 성종시록 136권 성종 12년 12월 28일 무지인 두 번째 기사. 대간들이 와서 아뢰기를 근래에 한 명의 한치영 등의 일을 가지고 여러 번 천청을 번거롭게 하였으나 윤호를 받지 못하였으니 기대에 어긋납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들어줄 수 없다 하였다. 대간에서 두세 번 개청하니 임금이 영도년 이상과 상의하도록 명하였는데 모두 말하기를 다시 아랠 수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마침내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성조시록 136권 성종 12년 12월 28일 무지인 세 번째 기사. 사헌부대사원 김승경 등과 사관원 대사관 강자평 등이 상소하기를 신등이 삼가 상고하건대 서경에 이르기를 하늘이 덕 있는 사람을 명하거든 오등의 복장으로 드러나게 하고 하늘이 죄 있는 사람을 토벌하거든 오형으로 적용하라고 하였습니다. 상 줄 때에도 하늘의 명이라 하고 벌 줄 때에도 하늘의 토벌이라고 하였으니 상으로 경사스럽게 하고 형벌로 위험을 내리는 것은 비록 인주의 마음대로 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진실로 마땅히 한결같이 하늘의 뜻을 따라야지 거기에 사심을 둘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맹자가 제 나라 선왕의 물음에 대답하기를 나라 사람들이 모두 어질다고 한 연후에 이를 살펴서 실제로 어진 것을 보고 난 다음에 등용하고 나라 사람들이 모두 죽여야 한다고 한 연후에 이를 살펴서 실제로 죽여야 할 것을 보고 난 다음에야 죽여야 한다고 라고 한 것은 이러한 경우를 두고 한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치영은 일개 무식한 사람인데 다만 초방의 족친으로서 갑자기 임금의 은총을 입어 재상의 지위에 이르렀으니 이미 분수에 넘치는 일입니다. 지난번 정동 요청에 의하여 중국 조정에 사명을 받들고 갔었는데 황제가 특별히 서대를 내렸고 전하께서도 참천의 지위에 두신 것은 한치영에게는 영광이겠습니다만 그 물리에 대해서는 어찌 하시겠습니까? 금년에 와서 한시의 요청에 의하여 족친으로서 중국에 왕래하는 자는 황제의 하사를 많이 받아오므로 그 상사품이 거만이 됩니다. 그래서 한시 집안의 자손은 날로 부유해지고 반면에 우리 백성의 고율은 날로 궁핍해져서 온 나라의 신민이 가슴 아파하지 않는 사람이 없는데 이는 전하께서도 아시는 바입니다. 그런데 중국에 왕래하였다는 이유로 갑자기 자기와 품계를 더하여 한치래에게는 특별히 자헌대부를 더하고 한치영은 숭정대부로 높여 제수하고 또 의정부 당상관으로 승진시켰습니다. 그리고 자제로서 한치량과 임유침 같은 자도 승직이 되었으니 신등은 그 이유가 어질기 때문인지 공로가 있기 때문인지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어질기 때문이라고 한다면 한치래와 한치영은 본래 이렇다 할 참다운 재주와 진실된 덕이 없으며 공로가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면 분주 발습한 것은 신자로서 해야 할 직분인데 어찌 감히 일일이 작상을 다하겠습니까? 아무리 반복하여 생각해도 옳은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또 묘당에 앉아서 임금과 가부를 논하는 자는 재상입니다. 그래서 옛사람이 말하기를 재상은 모름지기 글 읽는 사람을 등용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전하께서는 이미 한치래를 참찬으로 삼으시고 또 한치영으로 대신하게 하였는데 한치래와 한치영은 모두 학문이 없으면서 서로 승계하여 참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쥐기를 물으면 묘당의 대상이라고 하고 그 정치를 물으면 반드시 나는 모른다고 하면서 한갓 의기양양하게 정사당에 출입하며 좋은 음식과 편안한 생활로 내정과 외구에서 호령만 할 뿐입니다. 그러니 전하께서는 임금을 보필하여 교화를 펴야 할 지위를 가지고 외친이 영화를 누리는 장소로 삼고자 하는 것입니까? 신등은 아마도 취우의 비평과 반식의 논란이 이로 인하여 일어날까 걱정입니다. 맹자가 말하기를 친한 자에게 그가 귀하게 되기를 원하고 사랑하는 자에게 그가 부유하게 되기를 원한다고 하였습니다. 전하께서 한치영에 대하여 귀하게 되기를 원한다면 봉군을 해도 좋을 것이고 부유하게 되기를 원한다면 포백을 주거나 쌀, 콩을 주는 것도 좋을 텐데 어찌 모두가 바라보는 자리를 가지고 무식한 외척에게 사심을 쓰십니까? 또 한치량은 일개 용렬한 사람으로서
부영의 세력을 바탕으로 사품의 지위에 이른 것도 이미 지나친 것인데 복례를 오려서 제수된 지 두어 달도 못 되어 또 한 지형의 엄덕에 힘입어 특별히 산품의 대관이 제수되었습니다. 서경에 이르기를 자기는 악덕한 자에게 주지 말고 어진이에게 주며 관직은 가까운 자에게 주지 말고 능력이 있는 자에게 주라고 하였는데 어찌 산품의 대관을 가지고 악덕한 자와 가까운 자에게 주십니까? 하늘의 덕 있는 일을 명한다는 의의가 과연 이렇습니까? 신은 또 듣건대 전에 이르기를 남의 신하가 되어서는 경에 그친다고 하였습니다. 신하로서 불경하다면 그 죄로서는 속죄할 수가 없으며 그 법으로서는 용서받을 수가 없는 것인데 본조 이로서 밝히려고 합니다. 태종 때의 이숙번과 같은 자와 세조 때의 양정 같은 자가 모두 불경죄를 범했는데 한 사람은 철권을 거두고 외왕으로 내쫓아 종신토로 금고시켰고 한 사람은 극형으로 다스려 가산을 정몰시키고 조금도 용서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진실로 신하의 죄는 불경죄보다 더 큰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한 명의로 말하면 일개 탐욕스러운 사람입니다. 그러나 다행히 세조에게 인정을 받아 견마의 공로가 약간 있음으로 해서 여러 조정을 섬기게 되었으니 진실로 마땅히 국가를 편안하게 하고 사직을 이롭게 하며 임금을 높이고 백성을 보호하는 것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한 명에는 다만 자신을 위해서만 계획을 하고 국가를 위해서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지난해 정동이 왔을 때 먼저 대제업할 계획을 미리 마련해 놓고 사제에 맞이하여 큰 잔치를 베푸고 후한 선물을 주 은근한 정을 맺었습니다. 정동은 그것을 매우 감사하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노 한재상의 장치는 왕부보다 더 낫다고 하였는데 환명에는 놀라지도 않고 도리어 자랑스러운 표정을 지었으니 그 참남함을 어떻게 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정동이 돌아갈 때 한명회를 사은사로 삼도록 청하였는데 전하께서 부득이 응하였는데도 한명회는 스스로 계획한 대로 된다고 여기면서 병으로 사용한 적이 없었으며 중국에 이르자 정동이 한명회를 대접하기를 또한 마치 전일의 한명회가 정동을 대접한 것과 같이 하였으며 선물을 준 것도 만배뿐이 아니었습니다. 인신이 국경을 나가면 사적으로 교제하는 법이 없는데 한명인의 정동의 물건은 마음대로 빌려서 사적으로 황제에게 바쳐 상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는 위로는 황제를 속이고 아래로는 전하를 속인 행위로서 그 죄는 이미 중부를 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동이 왔을 때 전일 관대를 받은 것에 깊이 감격한 나머지 만분의 일이라도 보답하려고 정동에게 말하기를 한강 남쪽에 압구정이 있는데 이는 곧 나의 별장입니다. 가보시 않겠습니까? 라고 했는데 이는 그 자신의 부함으로써 정동의 눈앞에 과시해보고자 하는 의도였습니다. 그래서 보첨을 설비하려고 했는데 이를 윤화하지 아니하였고 장만을 설비하려고 했는데 이것도 윤화하지 않았더니 한명의 사전의 계획에 어긋남을 분하게 여겨 곧 아내가 병들었다는 핑계로 압구정 놀이를 그만두었습니다. 한명회가 전일 만리, 기린, 중국의 사은사로 떠날 때는 그의 아내가 마침 큰 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사용하지 아니한 것은 정동의 후한 보답을 얻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뒷나라의 압구정 놀이는 하루에 불과하며 그의 아내도 대단한 질병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감히 그만둔 것은 주상께서 윤호하지 않으심을 분하게 여긴 것이니 불경제가 이보다 더 심할 수 없습니다. 마땅히 중법으로 다스려 신민의 기대에 통쾌하게 하여야 할 것인데 전하께서는 홍구 대신이라는 이유로 직첩만을 거두었습니다. 한 명의로서는 목숨을 보존하고 있는 것만도 만족할 일인데 겨우 두어 달이 지나자 직첩을 다시 주었고 또 한 달이 못 가 특별히 옛날의 관직을 돌려주었습니다. 대체로 삼척법은 천하와 함께 하는 것이므로 순임금 같은 이도 그 아버지를 위하여 법을 굽히지 못하였는데 더구나 전하께서 한 명에 대해서만 어떠하겠습니까? 도 전일에 정동이 한 명의 죄를 용서해 주기를 청하면서 통고까지 하였으나 전하께서 한 명의 무례한 죄를 법에 있어 용서할 수 없는 것이라고 대답하자 정동도 임금과 신하의 분수를 알고서 다시는 청하지 아니하였으며 신등도 진시로 전하의 현명한 단안에 감복하였었습니다. 그런데 반년이 지나지 않아 다시 조신의 대일에 끼게 하였으니 만약 정동이 이 사실을 듣게 된다면 반드시 우리나라의 법령이 가벼움을 비웃을 것이고 따라서 전하의 깊이도 엿볼 것입니다. 더구나 전하의 일은 반드시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전하께서 정동에게 대답할 말을 전에 기록하였는데 한 명이를 사용하게 한 명을 뒤에다 계속하여 쓴다면 1000년 이후에 전하를 가리켜 어떠한 임금이라고 하겠습니까? 맹자가 말하기를
높은 것을 만들 때 반드시 언덕에서 시작하고 낮은 것을 만들 때 반드시 내가에서 시작하는 것이 정치를 함에 있어 선왕의 도를 따르지 않는다면 지혜롭다 하겠는가 하였습니다. 한 명에는 일수권과 양전 같은 죄를 저질렀는데 전하께서는 태종과 세조의 법을 쓰지 아니하시니 하늘이 죄 있는 자를 토벌한다는 뜻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삼가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과단성 있는 정치를 행하시어 성명을 빨리 거두시어 상벌에 대한 법이 하나같이 지극히 공정한 데서 나온다면 매우 다행하겠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대선 대사관을 들어오게 하라 하였다. 김승경 강자평이 입대하자 임금이 다시 고칠 수 없다는 뜻을 말하였다. 김승경 등이 아뢰기를 한치영의 서대는 이미 황제의 명을 받은 것이지만 참찬의 관직도 역시 황제의 명입니까? 이는 반드시 정동이 한시의 청으로 꾸며낸 것입니다. 지금 한충인도 중국 경사에 가는데 만약 작업을 올려주고 육조에 제수하라고 명한다면 또한 일일이 따르겠습니까? 한충인은 학문이 없어 무식하며 그 제주도 한층보다 만배나 못하니 이러한 조짐은 조장할 수 없습니다. 칙서에 이르기를 한시의 족친을 돌려가며 보내라 하였으니 명년에 성질사를 보낼 때 위와 같은 관직을 제수함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더구나 한치영은 한칠의 사촌형이니 번갈아가며 그 자리를 승계하는 것은 더욱 옳지 못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경등이 한치영을 무식하다고 하는데 한치영은 이보다 앞서 대상과 판서를 지냈으니 어찌 무식하다고 하겠는가. 이는 반드시 과거 출신이 아님을 지칭한 것일 것이다. 더구나 한시의 서계에 간곡하게 말하였으며 또 명년에는 반드시 중국에 보내야 하기 때문에 들어주지 않는 것이다 하였다. 김승경 등이 또 아뢰기를 한 명의 죄악은 신등이 비록 일일이 지적하여 아랠 수 없으나 성상께서 밝게 아시는 것입니다. 지난 여름 경혜로 아래에서 정동이 통곡하며 용서해 주기를 청하였을 적에 성상께서 들어주지 아니하였는데 정동은 비록 소인이면서도 임금과 신하의 분수를 알기 때문에 감히 다시 요청하지 아니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반년도 못 가서 직책을 돌려주었고 또한 한 달도 못 되어 또다시 본직을 돌려주었으니 신등은 통분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한 명의 죄는 드러난 것이 아니다. 직책을 돌려줄 때 아울러 복직까지 시키려 하였으나 그렇게 하지 아니한 것은 징계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하였다. 김승경 등이 또 아뢰기를 선도도 멀면 10년이 되어야 반드시 돌아오고 가까우면 석 달이라야 조금 변하는 절기가 되는데 어찌 두어 달 사이에 그 과실과 죄악이 징계되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비록 두어 달 사이라 하더라도 징계될 수 있다 하고 이어 술을 마시게 하였다. 올 무렵에 아뢰기를 성대한 연회에 참석시켜 주시니 총행을 받았습니다만 아랫바의 말은 하나도 윤으로 받지 못하여 실망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초방은 왕비를 일컫는 말이다. 분주 발습은 중국의 사신으로 갔다 온 것을 말한다. 취우의 비평은 무능한 사람이 재능이 있는 척하여 직책을 감당하지 못한 비평하는 것이다. 제 나라 선왕 우가 큰 생황을 조하여 악사 300명을 불러 우를 불게 했을 때 남각의 부는 방법을 잘 모르면서도 여러 사람에 끼어 불기 때문에 탈없이 넘어갔는데 민항 때 와서 한 사람씩 불게 하자 속일 수가 없으므로 도망하였다고 하는 고사에서 온 말이다. 반식의 논란은 무능하게 관직에 있는 자를 조롱하는 말이다. 당나라 현종 때 황문갑 노회신이 자미령 요순과 수밀의 일을 맡게 되었는데 노회신은 이 도에 있어 요순만 못하고 다고 스스로 생각하여 매사를 요순에게 미루었으며 그 당시 사람들이 반식 재상이라 불렀다는 고사에서 나온 말이다. 철권은 공신에게 나누어 주던 노권이다. 겉에는 이력과 은상을 기록하고 속에는 면제와 감록이 수를 새겼는데 글자를 속에 파서 넣었기 때문에 철권이라 한다. 좌부는 공신에게 우부는 내부에 두었다가 감합하였다. 삼척법은 법률을 말한다. 예전에 석자되는 주간의 법률을 쓴 것에서 유래한 말이다. 성조실록 136권 성종 12년 11월 28일 무진 네 번째 기사. 태감 김보의 족친을 승직시키는 일을 의논하였다. 정창선 윤사 필상이 의논하기를
애프터 본조의 환관이 중국 조정에 들어가서 총애를 받은 자는 하나가 아닙니다. 그러나 멀리서 그의 형제와 족친에게 관직을 높여서 제수해주기를 요청한 자는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지금 만약 김보가 황제의 명을 받고 직접 와서 요청한다면 할 수 없이 억지로라도 따라야 하겠지만 당상의 관직은 사체가 지극히 중한 것이므로 멀리서 요청한 데 따라서 갑자기 제수할 수는 없습니다. 김동은 이미 자궁하였으므로 우선 대호군으로 올려서 제수한 것이니 다음에 들어주겠다고 청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심해 윤호는 의논하기를 조종조 때부터 중국 조정에 들어간 황관의 동생으로서 당상관이 된 자가 한 사람이 아니니 지금 김보의 요청을 들어주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하였으며 홍응은 의논하기를 당상관은 중요한 직책이니 요청에 따를 수가 없습니다. 하였고 노사신 이극배는 의논하기를 당상관을 제수하는 것은 사체가 지극히 중대한 문제이니 지금 멀리서 요청하는 것은 경솔하게 들어준다면 이는 관직이 귀하지 못하게 될 뿐만 아니라 중국 조정에 들어간 환관들이 이것을 본보기로 멀리서 요청하는 자가 반드시 많을 것이므로 신은 아마도 그러한 실마리를 열어서는 안 될 듯합니다. 지금 만약 당상관을 제수하였다가 뒤에 만일 김보가 황제의 명을 받고 와서 직접 요청하게 되면 할 수 없이 가선대부에 제수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관직이 더욱 가벼워지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다만 준직을 제수하여 그 뜻을 위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면 비록 마음에 차지는 않더라도 실망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 노사신 등의 의논을 따랐다. 성조실록 136권 성종 12년 12월 28일 무진 5번째 기사 자치통감 정시요서 진서산지 사문 유취 치당 광기현 송조 문갑 각 일부와 은 100냥을 중국에서 하사받았다. 성조실록 136권 성종 12년 12월 28일 무진 6번째 기사 이해에 관서 지역에 큰 흉년이 들었는데 황희도가 더욱 심하여 소와 말을 모두 잡아먹었으므로 가축이 남지 않았으며 부자간에 보존할 수 없어 길에는 버려진 아이들이 있었고 들에는 굶어 죽은 시체가 있었다. 관찰사 안주가 직접 가서 시찰하고 다백면으로 구제하여 온전히 살아난 자가 매우 많았다. 성조실록 136